엄마, 나 결혼할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기쁘기보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저는 33세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큰아들은 9살, 작은아들은 3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저는 시골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논밭을 지키면서 남의 일도 도와가며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아이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짓고 아이들 옷을 챙겨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 뒤로는 논으로 나갔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적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아이는 결혼이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작은아들을 더 보게 됐습니다. 작은아들은 달랐습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밝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잘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결국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혼자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 가서든 잘 살겠구나.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작은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말로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랬습니다. 너만은 잘 살아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혼할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뻐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났어.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어. 6개월. 짧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만났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데리고 올게.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우리 아들이랑 잘 맞을까? 괜찮은 집안일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 이상하게도 딱 하나의 감정이 남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왜 생겼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데리고 갈게.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을 한 번 더 쓸고 닦았습니다. 이미 깨끗한데도 괜히 손이 갔습니다. 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국도 끓이고
반찬도 몇 가지 더 꺼냈습니다. 처음 오는 날인데 대충 먹일 수는 없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계만 몇 번을 쳐다봤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가고 기다리는 마음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여자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비슷한 또래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차분했고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자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고 예의는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짧게 말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여자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밥을 더 권했습니다. 이거 좀 먹어봐라. 국도 떠먹고 괜히 말을 이어보려 했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몇 번이나 흐르고 지나갔습니다.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만났다고 했지? 여자가 아들을 한번 보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지인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 걸렸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옆에서 더 말을 보태거나 분위기를 풀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여자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말은 했지만 그 모습을 잠깐 지켜봤습니다. 손이 빠르진 않았지만 정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둘이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아들의 태도까지 전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결혼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날짜도 오래 잡지 않았고 양쪽 집안도 크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야 장가 보내네.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늦게라도 간 게 어디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혼식 날 작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사는 거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아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예전보다 집에 덜 왔습니다. 바로 코앞에 살면서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결혼하면 바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대신 저는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뭐 했어? 같이 어디 갔어?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슬슬 손주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결혼 전부터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그래도 1년이 지나니 더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은 가봤냐?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그런 거 생각 안 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생각해야지 않겠냐? 나도 나이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은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 좀 그만해. 그 말에 저도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읍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 누가 제 옆에서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끔 술집에 나오더라.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애들 술 못 먹어요.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확실했으니까요. 작은 아들은 술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몇 번 소리 지르는 모습도 봤다고. 가슴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괜히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요즘 어디서 뭐하냐? 괜히 물었습니다.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 엄마? 그냥 물어봤다.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 요즘 싸움 많다더라. 그 말까지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이상함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다. 그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내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 느낌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표정, 말투, 아들의 눈빛까지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보니 그때 느꼈던 그 불편함이 그냥 느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평일 낮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조금은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니? 제가 묻자 그 아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있어요. 이모. 그 말이 순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나이와 그 호칭이 도무지 맞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다시 묻자 그 아이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때부터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집에 와라. 짧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금방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이 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해봐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20살에 결혼했었어요. 그 말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낳은 아이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이상함이 한 번에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아들의 태도, 며느리의 말투, 그 불편했던 느낌들까지 전부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뒤로도 결혼을 2번 더 했었어요. 그 말까지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지 물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사실이 가장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국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진 뒤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뒤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엄마?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더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집에 와라. 짧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와라.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너 몰랐냐?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아들이 몰랐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 알고 결혼한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더 젊은 사람, 더 평범한 가정, 누가 봐도 괜찮은 결혼.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길을 선택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싫냐? 제가 묻고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 아니야. 그냥 내가 선택한 거야.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내가 다 알고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손주를 기대했던 시간, 작은 아들에게 걸었던 희망, 그 모든 게 한 번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싫으면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서울 가서 살게.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저를 떠나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을 잃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붙잡아야 하는지 놓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막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건지 아들이 맞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틀린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작은 아들 하나 믿고 살던 제 삶이 그날 이후로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만은 아들을 붙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